노블캣 수술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귀족 수술의 노블과 고양이 수술의 캣을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환자에서 앞광대와 또는 이 팔자주름 부위에 함몰이 있게 되는데, 귀족 수술은 이러한 팔자주름만 개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개발된 게 고양이 수술인데요. 이러한 수술이 각기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형물의 이동이나 어떤 변위 또는 짝짝이, 이런 비대칭에 의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 수술과 고양이 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노블캣 수술입니다. 팔자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필러, 지방이식, 진피지방이식, 또는 실리프팅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이 다양한 결과로 팔자주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형물을 통한 노블캣 수술이나 또는 귀족 수술은 뼈에 함몰이 선천적으로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나의 팔자주름을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환자마다 팔자주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술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실제 환자의 뼈 모양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피리폼 어퍼처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함몰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팔자주름의 여러 원인 중 골성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위에, 피리폼 어퍼처 부위에 기존에는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넣어줬었죠. 하지만 이 끝부분이 치아, 잇몸 밖으로 튀어나온다던가, 또는 이 보형물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밑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래서 치아 뿌리를 압박해서 치아가 손상받는 경우, 또는 표정근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팔자주름이 심해지거나 보형물이 입안으로 뛰쳐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팔자주름의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이 부위가 아니라 이 송곳니뼈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높여주는 수술을 하려면 기존의 실리콘 보형물은 치아 뿌리를 압박하거나 잇몸으로 뚫고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러한 노블캣이라는 보형물은 그러한 뼈의 구조에 맞게 보형물을 제작하고 교정량도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교정을 할 수 있고, 중안면부 함몰을 동반한 이러한 팔자주름에, 깊은 팔자주름에 고양이 수술과 함께 팔자주름 수술도, 귀족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술 방법입니다. 노블캣 수술은 뼈로 인한 팔자주름, 다시 말해서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환자한테 최적화된 수술입니다. 4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팔자주름이 꺼져 있고, 인중이 짧고, 입술이 외번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오리 입술처럼 살짝 이렇게 돌출된 분, 그 다음에 코끝의 높이가 적절히 높은 분한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모든 보형물은 뼈에 침식을 유발합니다. 근데 뼈에 침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소적으로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클 때 그 침식량은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주어지는 힘의 크기인데요. 우리가 보형물이 이러한 굴곡이 있는 뼈에 보형물이 이렇게 얹어진다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만 보형물에 의해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는 침식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굴곡면에 맞게 보형물이 제작이 된다면 그러한 침식은 단위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침식량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침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치아 뿌리가 있는 부분은 보형물을 약간 더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형물이 노블캣 보형물입니다. 기존 귀족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잇몸을 통한 보형물의 이탈이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고정을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있음으로 해서 내 뼈 구조에 맞는 보형물이 제작이 된다면 미끄러지거나 변이가 없기 때문에 이탈이나 또는 잇몸을 통한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현상은 현격히 줄어들고 거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노블캣 보형물을 제작한 환자의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팔자주름을 교정하기 위해서 귀족 보형물의 위치 높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보통의 일반적인 보형물이 6mm에서 7mm가 거의 맥시멈 높이로 보는데요. 실제로 노블캣 수술할 때 이 귀족 부위의 보형물 교정 높이는 평균적으로 8mm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안테리어 나잘 스파인이 있는 이 부위와 이 파라나잘 에어리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돋아지고 약간 꺼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안테리어 나잘 에어리어가 꺼져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합주기처럼 보이고 인중이 플랫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옆에 귀족 보형물이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쪽에 고양이 보형물 에어리어도 조금씩 더 같이 올라가서 구조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노블캣 보형물을 제작한 환자의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팔자주름을 교정하기 위해서 귀족 보형물의 위치 높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보통의 일반적인 보형물이 6mm에서 7mm가 거의 맥시멈 높이로 보는데요. 실제로 노블캣 수술할 때 이 귀족 부위의 보형물 교정 높이는 평균적으로 8mm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안테리어 나잘 스파인이 있는 이 부위와 이 파라나잘 에어리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돋아지고 약간 꺼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안테리어 나잘 에어리어가 꺼져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합주기처럼 보이고 인중이 플랫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옆에 귀족 보형물이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쪽에 고양이 보형물 에어리어도 조금씩 더 같이 올라가서 구조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귀족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비대칭과 이물감이 아닐까 합니다. 비대칭은 귀족 수술은 대부분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 안, 말할 때 또는 식사할 때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구조죠.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구조에 따라서 보형물이 이동을 해서 또는 표정이 짝짝으로 지어지는 습관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보형물이 비대칭이 쉽게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노블캣 보형물은 이 뼈의 구조에 딱 맞는 3차원 구조적으로 딱 적합한 보형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에 위치만 한다면 돌거나 움직이거나 할 위험이 적습니다. 이물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교정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색함과 불편함은 따라오죠. 마치 우리가 하이힐을 신었을 때 높은 힐을 신을수록 키가 커져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발이 더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형물을 통한 교정은 그 교정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불편함이나 웃었을 때 어색함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환자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노블캣 수술을 환자분에게 권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4가지 정도 조건,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조건은 팔자주름이 많이 꺼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인중이 짧을 때, 또는 윗입술이 살짝 이렇게 오리입술처럼 들려있는 모습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코끝 높이가 적절히 높을 때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노블캣 수술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환자들은 코끝이 낮은 경우가 많고 또 앞광대 역시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인중 길이가 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 노블캣 수술 후에 이 꺼져 있는 중안면부가 돌출이 되면 약간 원숭이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족 수술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파라나잘 오그멘테이션 또는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해부학적 구조상 파라나잘 에어리어라는 것은 이렇게 코뼈 밑에를 말을 합니다. 또 피리폼 어퍼처라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위가 올라가면 사실은 나잘 베이스라고 해서 콧바퀴의 바닥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콧바퀴가 위로 올라가니까 코끝에 비해서 콧바퀴가 올라간 모습이 되죠.
그러면 코끝이 낮아진 듯이 보이고 콧바퀴가 넓어진 듯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블캣 수술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나잘 에어리어,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피리폼 어퍼처나 파라나잘 에어리어를 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치아 뿌리 가까이 아주 밑쪽으로 올려서 팔자주름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